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열, 그치?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플로 이용별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숙제, 실무를 했었구나, 그때. 그치? 특히 색칠하는 거. 연습도 했고, 자, 오늘은 이제 조합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합은 역시 1학년 때 했었다. 그치? 기본적인 조합은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했었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 조합부터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조합부터 얘기 좀 하자, 다시. 조합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이지. 그치? 선택하는 것이야. 나열이 빠진다고요. 나열, 즉 순서의 의미가 빠지는 거야. 그럼 순서의 의미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두 가지 볼 수 있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순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있겠지. 그치? 예를 들면 어떤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2명을 시키려고 해. 그럼 2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 승아 뽑고 그 다음에 상욱이 뽑고 그럼 2명 뽑힌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상욱이를 뽑아내고 승아를 뽑아냈어. 무슨 차이겠어? 뽑는 순서는 달랐지만 결국 둘이 청소한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한 가지야. 그런 상황, 순서가 중요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겠지. 그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굳이 내가 순서를 안 정해줘도 되는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아까 청소를 시키는데 한 명은 화장실, 한 명은 교실 시킬 거야. 근데 둘 중에 키가 큰 사람을 화장실 청소를 시키겠대. 그럼 뭐야? 누구를 뽑든 간에 누가 어떻게 뽑히든 간에 뽑힌 결과로 봤을 때 큰 사람이 무조건 화장실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를 어디 시킬지 신경 쓸 거 없고 누구를 청소시킬지만 뽑아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쓴다 이제? 순서가 빠지니까 조합을 쓴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NCR은 계산 어떻게 하디? R팩분의 NPR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자, 계산은 저기까지만 우리가 팩토리얼 나타낼 수 있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다.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 팩분의 팩이면 우리가 그거는 조합으로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합한 게 여기 있는 분자의 숫자와 같아질 때 너는 조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치? 2팩 나누기 곱하기 7팩 팩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팩토리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9C2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주로 어디서 이런 편들이 많이 나오니? 앞에서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수준할 때 이런 편들 많이 나왔지, 그치? 걔 중에는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치?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니?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건 똑같아. 근데 뭐가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해서 택하는 거다.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요거랑 차이점은 중복이 허락된다는 점이고요.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선택만 하는 거다. 순서는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계산 어떻게 하니? 계산 서로 계산 어떻게 하니? NHR. 그럼 중복 순열했지. 까먹었지? 자, 까먹어. 얘랑 더해서 1 뺀 거 CR. 오케이? 계산부터 말짝광이잖아요. 쓸 줄 알고 계산부터 볼게. M 플러스 R 빼기 1CR입니다. M 플러스 R 빼기 1CR입니다. 자, 이게 나온 이유가 있었지. 뭐 해서? 칸막이 모델을 이용해서 했었지. 기억이 안 나면 책을 보세요. 바이블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중복 순열할 때도 같이 끄집어내서 얘기했어.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뭐야? 첫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둘 다 뭐가 있을 수 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까 빈 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 그지? 사탕을 나눠줄 때는 사탕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돼 있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차이점은 너는 조합이고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좀 얘기해 좀. 중복 순결이잖아. 선생님 마스크를 쓰고 난 뒤로는 삽질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틀렸다고 지적을 해줘. 화 안 낼 테니까. 뭐라도 그래되니 지적질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쿠폰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막 이거? 알겠어? 중복, 순열, 중복자. 조합과 순열이 사기 때문에 너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럼 이게 지난시에 했잖아.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는 알아? 뭐야? 자동이네. 예? 자, 에이씨 까먹잖아. 자, 기본적으로 둘 다 뭐는 들어가는 거야? 순열이든 조합이든 선택은 하는 거다, 그치? 선택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선택에서 끝나면 조합이고 선택한 다음에 그걸 나열하면 순열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n이 서로 다르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을 거니까 어느 상자에 집어넣을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선택이더라고. 선택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 아니면 순열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됐니? 근데 조합과 순열은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자, 뭔디? 다른 점은 넣는 대상이 똑같냐? 다른가야? 상자에 넣는 대상이, 나눠주는 대상이. 상자는 분명히 n개가 서로 다른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대상이 똑같은 공을 집어넣는다면은 넣는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공들끼리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중복조합인 거고요. 넣는 대상이 서로 달라. 색깔이 다 다른 공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 어느 공을 몇 번째 공을 어디에 집어넣는지가 분명히 차이가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순서까지 구분해야 되니까 그때는 중복 순열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물론 둘 다 공통적으로 뭐야? 빈 상자가 생길 수도 있음. 그치? 자, 그때 만약 빈 상자가 생길 수 없다.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공을 갖는다는 조건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지. 정리했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 그래도 쉽으니까. 자,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r개의 공을 나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빈 상자는 있을 수 있다. 뭘로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개의 상자니까 내가 어느 상자를 선택을 하셔야겠지. 선택일까 조합 아니면 순열 쪽이야. 그치? 근데 넣는 공을 보니까 서로 달라요. 공을 넣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럼 뭐야? 순열이네. 그치? 순열인데 중복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중복 순열이다. N, 파이, R이다. 근데 중복 순열은 기본적으로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맞지? 중복 순열 끝난 거야. 두 번째,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이번에는 똑같은 공 R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은 공이야. 자, 서로 다른 상자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넣는 대상이 똑같은 공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순서가 안 중요하지. 몇 개씩 넣는지가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해. 넣는 순서는 안 중요하다고 그래. 따라서 우리 N, H, R이고 이때도 단 빈 상자 있다 돼 있으면 그래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빈 상자 나올 수 있으니까 제대로 쓰면 되겠지. 자, 네 번째부터 볼게.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똑같은 공 R개를
넣을 거야. 이것만 하면은 저기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데 단 빈 상자는 없다. 즉 각 상자는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 이런 조건을 붙으면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은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중복조합 쓸 수는 없다. 그렇지? 뭐 어떡하자? 집어넣는 게 어떤 놈들이야? 똑같은 놈이니까 빈 상자 없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미리 하나씩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미리 공을 하나씩 먼저 넣어두고 그러면 공이 몇 개 들어가 버려? 상자가 n개 있으니까 n개 공이 먼저 들어가겠지. 하나씩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남는 공이 몇 개야? r-n개 남지. 그럼 남아있는 r-n개의 상자를 r-n개의 공을 n개의 상자에 추가로 들어주시면 되겠지. n개의 상자에 중복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지. 근데 먼저 하나씩 집어넣잖아. 하나씩.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면 총 몇 개 공이 먼저 들어가? n개 공이 쓰였지. 그럼 남아있는 공은 r 빼기 n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r 빼기 n개의 공을 다시 n개의 상자에 마저 나눠줘야 될 거니까 그 n개의 상자에 남아있는 r 빼기 n개의 공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때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한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빈 상자는 없겠다. 세 번째, 자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r개의 공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단 빈 상자는 없어야 된대. 그럼 너도 밑에 것처럼 빈 상자 없어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 깔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여기가 제일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선생님 저기 있는 R2 공 중에 하나씩 깔아주시면 되잖아.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중복된 경우 생기니까요. 그치? 내가 공이 빠지는 쪽 파란 별 7개 있어. 너네 3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근데 못 받는 친구 있으면 울면서 집에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주고 싶어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한테 하나씩 받아 하면서 줄 수 있겠지. 그러면 너한테 빨간색 주고 파란색 주고 막 이렇게 주겠지. 그럼 너 빨간색 일단 받았지.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 있겠어? 4개 남아있지. 그 4개를 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 4개를 나눠줄 때 니한테 노란색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럼 넌 최종적으로 뭘 받은 거야? 처음에 빨간색 받았고 두 번째는 노란색을 추가로 받았지. 그럼 빨간 노랑을 이렇게 들고 집에 가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 다시 나눠줄 때는 너는 못 받으면 안 되지. 하나씩 먼저 받아. 축축축 나눠주다 보면 네가 뭘 받을 수 있어? 노란색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고 남은 4개의 색을 가지고 다시 나눠줄 때 네가 우연히 빨간색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아까의 경우랑 지금의 경우는 어때? 똑같은 경우야.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한 가지로 세버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를 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 똑같은 거 상관없어. 공끼리 보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공인데 순서 뒤바꿔서 줬다고 해서 그게 서로 다른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좋은 나누기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먼저 저 R개의 공을 나눠주기 전에 상자가 N개 있으니까 R개의 공을 총 몇 개의 묶음으로 N개의 묶음으로 먼저 조를 나누시고 그럼 N개의 묶음이 각각 최소한 한 개씩 들어있는 N개의 묶음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그 N개의 묶음을 N개의 상자에 각각 나눠주시는 거지. 그러면 빈 상자 없이 들어가겠지. 나눠주기 전에 먼저 조를 나누고 상자의 개수만큼 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분배하자. 7개의 공이 있고 3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선생님이 그 7개를 몇 개 묶음으로? 3개 묶음으로 나누시라고. 그럼 7개를 3묶음으로 나누려면 5개, 1개, 1개 나눌 수 있겠고 4개, 2개, 1개로 나눌 수 있겠고 개수가 3개, 3개, 1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묶음 나누고 한 개씩 이상만 들어가면 되니까 개수는 내 마음이잖아. 그치? 한 조는 7개, 하나는 하나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나누는 게 얼마야? 더 나누기 75
곱하기 남은 두 개 중에 한 개. 남은 한 개 중에 한 개인데 조에서 같은 수가 조원이 같은 개수가 있으면 그만큼 중복되니까 남은 대로 원치 전환할 때. 안 했나? 선생님? 선생님 했어 안 했어? 했지? 응. 너는 74. 남은 3개 중에서 다시 2개. 남은 1개 중에서 1개. 같은 게 없으니까 안 나눠도 되겠고요. 너는 73. 남은 4개 중에서 3개. 1개 중에서 1개인데 셋 똑같으니까 나누기 2개. 73, 4C2, 2C2. 둘 똑같으니까 나누기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먼저 7개의 공을 3개의 묶으로 탕탕탕 나누면 되겠지. 그 나누는 경우의 수가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그 3개의 묶음을 3사람한테 분배하는 게 몇 팩? 3팩. 맞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씩은 다 받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 조금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딱 뭐 이게 맞게 구조가 맞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조합과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에 대해서 내 개념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무슨 말이겠어? 응. 특히 이런 문제 내신 때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자이스토리도 섞여 있어요. 지금 나온 게 먼저 한번 보고 올게. 우리 자이스토리에 섞였지. 내가 왜 못 찾을까? 못 찾을까?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아니 머리야. 확률에서 맞나? 아이씨 아닌데. 좀 찾아봐.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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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모르겠다. 뭐 있어요? 내가 만들면 돼. 만들면 되는데 자 있어. 자 일단 다시 불러 들어오자. 루플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기본 개념을 두고 가야 어차피 확통에서는 개념 자체의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자, 몇풀 개념 익힘 1번부터 보겠습니다. 풀 개념 익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공제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수를 구하라. 각 종류의 공은 4개 이상씩 있고 같은 종류의 공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를 택해야 돼. 당연히 같은 공을 여러 번 택할 수도 있겠지. 그치? 종류는 3종류인데 4개를 택해야 되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한 거겠지. 중복이 들어갔으니까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이겠지. 선택 대상이 몇 개야? 셋 중에서 4번을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NHR이든 MPIR이든 여기가 뭐야? 선택 대상의 개수. 여기가 뭐야? 선택 횟수. 내가 몇 번을 선택하냐?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느냐. 그치?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는 거야. 중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파이든 H든 둘 중에 하나겠지. 생각을 하셔야지. 파이가 H야. 그럼 중복점이니까 H겠죠? 그런 말이잖아. 파이가 H야. 당연히 H겠지. 왜 H냐고. 순서가 상관없는 거지. 그렇잖아. 똑같은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며. 그치?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축구공을 뽑고 농구공을 뽑으나 농구공을 뽑고 축구공을 뽑으나 결국 뭐야? 농구공 하나 축구공 하나 뽑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순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야. 이런 기본 문제들 볼 때. 그냥 중복잡이니까 이번 단어는 무조건 다 H겠지 생각하면 하나도 안 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 알겠어요? 자, 83번 밑에 문제 봐요. 뭐야, 저기 올라갔죠. 뭐야? 자, 1, 2, 3, 4에서 중복 크라카요. 대놓고 중복을 알려줬고요. 5개를 택하는 거야. 근데 4가 1개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분명히 5개를 택하는데 4가 1개 이하가 되는 거나 4가 없거나 4가 1개거나 둘 중에 하나지. 풀려하는 거지. 똥리니까. 그럼 4가 없는 경우 4가 0개 쓰인 경우는 그럼 뭐야? 4가 없어야 되니까 애초에 4를 넣지 않고 1, 2, 3 중에서 5개를 택하면 되겠지. 그치? 얼마야? 3개 중에서 중복할까요? 5개를 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4가 1개 뽑히는 경우는 4를 먼저 하나 뭐야? 뽑아놓고 4가 1개만 넣어야 되니까 더 이상 4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 남은 몇 개? 1, 2, 3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시면 돼? 4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1, 2, 3 중에서 4개를 더 뽑아내면 되겠지. 그러면 3H5는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야.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니까 7, C, 5. 7C5는 7C 1한 것 같고 21 되겠다. 그 다음 3H4는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니까 6C 4, 6C 2, 15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36이 되겠네. 그 다음요, 너무 유명한 문제지? 84번. 우리 합통한 친구들은 언젠가는 한 번씩 다 봤던 문제들이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6종류의 원판이 있어. 크기가 다른 종류가 6개가 있어요. 그 원판들이 각각이 3개씩 있고 총 18개가 있습니다. 자, 그 원판을 다음 규칙에 따라 쌓으려고 한다. 첫 번째, 3개를 택해서 중심 일치하도록 쌓아 올릴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큰 원판 반드시 위쪽에 쌓도록. 규칙 알겠어? 총 18개 규칙이 있어요. 종류는 6가지가 있고 그게 3개씩 총 18장의 원판이 있어. 그 중에서 난 몇 개? 3개만 뽑을 텐데 뽑아서 쌓을 때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쌓는다는 얘기야. 그때 이렇게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돼 있어요. 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의 의미. 원판을 뽑았어. 원판을 3개 선택해서 어딨냐? 3개 택했어. 그 다음에 그걸 쌓을 거야. 쌓는데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쌓는다.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쌓는다. 순서가 뭐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뽑기만 하면 돼. 왜? 쌓는 거는 저 규칙에 따라서 저절로 쌓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럼 내가 나열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뭐에서 끝나면 된다? 선택만 하자. 이거야. 선택만. 3개만 선택하자. 그치? 그럼 몇 개 중에서 3개 선택하셔야 돼?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원판이 몇 개야? 그치? 그럼 18개 3개 선택하면 되지. 맞니? 몇 개 중에서 선택해야 돼? 6개? 이걸까? 이걸까? 그치? 6개 중에 쓰지. 18개 안에는 크기가 같은 게 몇 개씩 섞여 있어? 3개 섞여 있잖아. 그치? 18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 중복이 생기잖아요. 근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6개의 원판 종류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다고 생각하셔야지. 같은 거를 뽑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3개씩 붙어 있어? 한 종류가 3개씩 붙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총 3개를 뽑을 텐데 한 종류의 원판만 다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복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의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총 18개 되는 거지. 이 18개 중에 3개를 뽑으라는 게 아니고요.
6종류의 원판 중에서 내가 3장을 뽑을 텐데 그 3장 중에서 같은 게 뽑혀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6H3으로 쓰셔야 되고 계산은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니까 8C3 876 나누기 3팩이니까 87 56이 되겠다.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니야. 그치?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의미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적당한 도구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겠다. 됐어? 선생님 그래도 18개에서 3개 뽑으면 안 될까? 18, 13은 왜 안 돼요? 우리가 조합의 정의가 뭐냐? 이거 치웠네? 조합의 정의 뭐였어? 저는 뭔지 모르니 뭐 뽑는 거요. 정확하게 아셔야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 없이 선택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야. 서로 다른 18개, 18개 중에서 서로 다르니? 아니지. 애초에 조합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6종류는 서로 다른 6종류이기 때문에 너는 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요. 그치?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게 개념이 안 잡히고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제가 착각을 했어. 제가 실수해요. 실수가 아니야. 그치? 맨날 그 짓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실수가 아닌 실력이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개념 익힘 2번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경우의 수 확통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좀 잡고는 가야 되니까 내가 맞은 것도 해설 확인하고 질문하고 틀린 것도 확인하고 무조건 다 확인하시라고. 진짜야. 모든 문제를 다 맞든 틀리든 다 확인하셔야 돼. 해설을. 자, 개념 익힘 2번 보세요. 분류를 통한 중복잡입니다. 자, 같은 종류 사과가 5개, 같은 종류의 수박이 3개, 배를 1개.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단, 1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 1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빈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제약 없이 널 써도 상관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마음이 좀 편해.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3명한테 나눠줄 건데 사과도 나눠줘야 되고 수박도 나눠줘야 되고 배도 나눠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눠주지 말고 차례대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치? 먼저 사과를 5개 들고 와가지고 3명한테 나눠줄 거야. 나눠줄 대상이 몇 명? 3명. 몇 개 나눠줄 거야? 5개. 나눠주는 순서 상관이 있니 없니? 똑같으니까 순서 상관없지. 그치? 응. 됐어? 그리고 그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수박을 3개 들고 와서 나눠줄 거야. 몇 명한테? 3명한테. 몇 개를 나눠줄 거야? 3개를. 순서 상관없지. 똑같은 수박이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배를 1개 들고 와서 나눠줄 거야. 몇 명이냐? 3명 중에서 1명만 잡아서 배 주면 되는 거겠지. H수도 상관없어요. 3H7이나 3C7이나 그 사람 똑같으니까. 됐어? 차례대로 하시면 되지. 그럼 쭉 밑에 짚고 쭉 밑에 내려와서 발전 문제까지 한번 볼게. 자,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자, 기본적으로 학생 사람은 별다른 응급이 없어도 서로 다른 사람이야. 쓸데없이 뭐 생기 뭐 복제인간 이쪽에서 하지 마. 사람은 똑같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야 수학에서는. 내가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2명만 선물을 만든 경우 있어요. 생각해. 4개 들고 와서 학생 4명 있어. 근데 내 중에 난 2명한테만 주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2명만 딱 풀려야 될 거 아니야. 4명 있는데서 둘한테만 좀 삐시잖아. 나면 좀 그치? 먼저 누구한테 줄지 먼저 선택.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야. 경우에서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4명 중에서 일단은
두 명의 학생을 선택하겠지. 선물을 받을 학생은. 그치? 그럼 그 친구들만 따로 불러내서 그러면 너네한테 4개의 선물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 두 명의 학생만 받는 거잖아. 두 명보다 많이 받아도 안 되지만 적게 받아도 안 되는 거야. 즉 뽑아낸 두 학생이 무조건 선물을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 아니라 무조건 선물은 받으셔야 된다고. 못 받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뽑아낸 둘 중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못 받게 되면 한 명만 선물 받는 건데. 그치?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단순하게 중복조합 쓰면 안 되지. 즉 내가 이 상태에서 그래 두 명 갖다 놓고 선물 4개를 나눠주면 되겠네. 선물은 똑같으니까 순수 상관없네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두 명 중에서 선물을 못 받는 친구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주자 그랬지. 똑같은 선물이니까. 그지? 하나씩 주자고요. 친구 2명이 뽑혀 나왔어. 선물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근데 똑같아. 못 받는 친구 있으면 안 된대. 그러면 하나씩 먼저 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2개만 적당히 나눠주면 되겠지. 남은 2개만 2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때는 못 받아도 상관없지. 왜? 이미 하나씩 받았으니까. 됐어? 얼마야? 4C는 6. 2H는 너 더하기 너 빼기 1이니까 3C2. 3C는 3C니까 3. 물론 이렇게 보셔도 돼. 자, 4명 중에 2명 학생을 뽑았어요. 자, 뽑아서 그 2명한테 내가 4개의 선물을 나눠줄 건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선물을 못 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만큼 6번 여기서 빼주면 되겠지. 선물을 못 받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선물이 한 명한테 나가는 거지. 4개의 선물이 한 명한테 나가는 거야. 몇 가지겠어? 2가지겠지. 2명 뽑았으니까 너한테 나가거나 너한테 나가.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사이좋게 나눠 갖겠죠. 얼마 이게? 더하면 6 빼기니까 5C 사지. 5C 싸는 5C이니까 5 빼기 2니까 얼마 나오니? 3, 3, 6, 18 똑같이 나오니. 그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2명이니까 나오지. 만약에 3명한테 준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어, 이렇게 써야겠어. 이러겠지. 3명일 때 이렇게 쓰기는 곤란해지잖아. 왜? 전체에서 6건을 뺀다. 3명에서는 여기 하나, 둘, 3명이야. 그치? 하나, 둘, 3명인데 3명이 골고루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에 나눠주는 경우에서 3명이 골고루 받지 않는 경우를 빼야 되잖아. 그럼 3명이 골고루 받지 않는 경우는 한 명한테 다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 둘이한테 다 가는 경우, 얘 둘이 가는 경우, 얘 둘이 가는 경우도 빼야겠지. 그치? 아니 도구가 부족해서 그래. 그치? 이럴 때 써야지 돌아야 돼. 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빼려고 하니까 여사건이 더 복잡하잖아. 그치?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배운 대로 먼저 하나씩 나눠 주고 하는 거야. 선물이 똑같으니까. 선물이 만약에 달랐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를 나누고 나눠주셔야 되고. 알겠어? 응. 두 번째도 봐요. 그 밑에 순례라고 조합의 개념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그게 되셔야지 나중에 확률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시간 들더라도 가셔야 돼. 같은 종류의 연필 2자루와 같은 종류의 볼펜 5자루를 서로 다른 필통 3개에 남김없이 넣을 때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넣는 경우죠. 자, 똑같은 연필 2개, 똑같은 볼펜 5자루를 서로 다른 필통 3개에 넣는다. 그럼 어느 필통에 넣는지 선택을 하셔야겠지. 서로 다른 필통이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집어넣는 게 보니까 똑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넣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조합 쪽이지. 선택만 하시고 순서는 생각 안 해야 되니까. 근데 뭐야?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는다. 저 조건이 붙어서 까다로워지네.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하지? 비어있는 필통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하나씩 집어넣을까요? 근데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어요. 볼펜이든 연필이든 하나만 들어있으면 비지는 아니잖아.
그럼 하나씩 미리 넣어줄 때도 분명히 경우가 달라지는 거지. 얘한테 볼펜 넣어줄 건지 옆에 넣어줄 건지. 아이 골치야. 골치. 어떻게 할까? 자, 나눠줄 때 지금 볼펜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잖아. 동시에 나눠주면은 되게 혼란스럽지, 그치? 아까 우리가 배, 사과, 수박 나눌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뭐부터 볼펜이든 연필부터 먼저 하나 나눠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지. 네. 그럼 막 뭐부터 나눌까? 연필부터 나눠서 할게요. 상관없어 어쪽 하든. 자, 내가 연필 먼저 한번 나눠줄게. 그럼 연필을 나눠주는 거는 두 자루니까 한 필통에 두 개 다 넣고 나머지 필통은 비게 줄 수 있고요. 그치? 하나씩 하나씩 두 개 필통에 넣고 나머지 필통은 비어 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어있는 필통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볼펜을 빈통에다 채워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연필 끝났지. 이제 볼펜 5개를 가져와서 채워야 된다고. 근데 볼펜 5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필통 2개는 비어있어. 빈 상자를 일단 채워놓고 나머지를 나눠주셔야지 빈 상자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각각 볼펜을 한 개씩 먼저 집어넣겠지. 그럼 이미 이제 빈 상자는 없지. 그러면 남은 볼펜 몇 개야? 3개지? 3개는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야. 한쪽으로 다 들어가든 골고루 나눠 들어가든. 이미 빈 상자는 없게 됐으니까. 빈 필통은 없으니까. 그치? 그럼 남은 3개의 볼펜을 몇 개의 3개의 필통에 남은 3개의 볼펜을 중복그락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지. 똑같은 볼펜이니까 순서 상관없다. 두 번째, 연필을 한 개 한 개 빵개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볼펜 넣을 차례인데 볼펜 들고 딱 보니까 너무 비어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하나 넣자. 그럼 이제 연필 다 하나씩 들어갔지. 연필이든 볼펜이든. 빈 상자는 없죠. 빈 필통은 없어. 그럼 남은 볼펜 4개 나왔어. 4개 남았네. 그 4개 볼펜을 이제 3개의 필통에다가 나눠주시면 되겠지.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차 있으니까 하나씩. 됐어. 3H3은 더하면 6, 빼기라면 5C3. 5C3은 5C2. 3H3은 더하면 7, 빼면 6, C4. 6C4는 6C2. 15. 다음에 오면 25이야. 응? 들 끊었나? 안 끝났네. 뭘 안 했니? 바보같이. 바보같이 뭘 안 했니? 필통이 어때 지금? 서로 다른 필통이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수는 안 곱했잖아. 그치? 내가 지금 있는 거는 넣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한 필통에 2개 다 넣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거지. 그러면 2개 다 넣을 필통을 고르셔야 되잖아. 3개 필통 중에서 2개 다 넣을 필통을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지. 3개 필통 중에 하나의 필통만 골라서 2개 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얼마죠? 30.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한 개 한 개 빵개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필통에 하나씩 넣고 어느 필통을 비워둘 거냐이지. 그럼 비워둘 필통 하나만 고르시면 되잖아. 비워둔 필통 하나만 골라놓고 나머지 필통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음에 얼마다? 75가 자, 몸손 보여준 거야. 정신 조금만 팔아도 그래 한다는 거지. 응. 다행히 객관식은 보기 없으면 다시 생각하면 돼 금방. 근데 주관식 나오면 푹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수능에서도 주관식 쪽에서 나오면은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수를 잡아내기 힘들어서. 그 다음 자 58쪽 중복조합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자, 필판 보자. 있자. 부정방정식이 뭐니?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서 해를 정할 수 없을 때 해가 개 많이 나오는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부정방정식에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붙으면 해를 구할 수 있어. 유한계로 한정이 된다고.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쓰는 문제야. 자, 예를 들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와, 미지수 3개. 식은 하나뿐이 없어. 그럼 너를 만족할 x, y, z는 진짜 개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정수인 거, 양의 정수인 거, 또는 0 이상의 정수인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를 몇 개로 정해볼 수 있겠지. 직접 노가다로 구해볼 수 있겠지. 자, 해를 구하려면 직접 노가다로 하셔야겠지만 해의 개수가 궁금하면 노가다로 하기엔 너무 귀찮단 말이야. 너무 많아서. 뭘 가지고 풀겠다. 중국조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야. 자, 이놈의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래. 0 또는 자연수인 정수래. 생각해보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까지 중복조합하면서 계속 뭐냐? 상자에 물건을 나눠 담았지.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자, 이거 X 상자고 Y 상자고 Z 상자야. 그 상자에다가 10을 나눠 담을 거야. 그럼 10을 어떻게 할 거야? 1, 10개로 쪼개겠지. 1, 10개로 쪼개면 10이 되는 거잖아. 그지? 1, 10개로 쪼개면 그 1은 모두 똑같은 일이잖아. 1, 10개 있어. 그 10개의 1을 요 상자에 사이좋게 나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을 3개 놓고 여기에 1을 2개 놓고 1을 5개 집어넣으면 X가 얼마란 얘기? 3, Y는 얼마란 얘기? 2, Z는 5가 되겠지. 하나의 수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10개의 1을 3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 X, Y, Z 해의 순서상의 개수는 어때? 똑같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 와, 저 10개, 똑같은 10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중복하게서 나눠 담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니? 3개의 상자에 중복하게서 똑같은 10개를 남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3H 10이 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다? 저렇게 나눠 담으면 빈 상자 생길 수밖에 없지. 빈 상자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여기는 3개, 여기는 1개, 여기는 7개야. 빈 상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3이고 0이고 7이라는 얘기지.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X, Y, Z 중에서 빈 상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X, Y, Z 중에서 0이라는 값을 해를 갖는 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자연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면 0부터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와도 된다는 것 때문에. 됐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베이직한 거라고요. 중복조합에서 부정방정식 해는 기본적으로 뭐야? 빈 상자가 나올 수 있다. 0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해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X, Y, Z가 자연수래. 자, 자연수는 뭐가 빠져? 0이 되면 안 되지. 1부터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와, 빈 상자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자연수니까 1부터니까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돼?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빈 상자 없다? 최소한 한 개씩 들어가면 한 개를 먼저 집어넣고 문제 풀지. 집어넣으면 3개 들어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잖아. 그럼 저 3개의 상자에 남은 7개를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뭐야? 자연수인 해의 개수야. 맞네? 그럼 세 번째는 X는 1 이상이고 Y는 2 이상이고 Z는 3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또 어떻게 해? 합쳐서 10개 1이. 근데 분명히 x는 1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y는 2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z는 최소 3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그만큼 너 조금씩 하는 거야. 총 몇 개를 채웠네 미리. 6개를 미리 채웠지. 그럼 남은 일이 몇 개 있어? 4개. 그 4개만 3개 상자에 남으면 되겠지. 설령 빈상자가 생기더라도 이미 이만큼 채워놨으니까 이건 만족하겠지. 가슴이 이해돼 그지? 괜찮아? 응? 의인이 아닌 정수회니까 기본적으로 0부터 될 수 있고 빈상자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복잡을 그냥 쓰면 돼. 근데 0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연수나 1 이상, 2 이상, 3 이상 붙으면 그만큼 채워놓고 중복잡 쓰면 되는 거라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하긴 편한데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무슨 말이야? 한 개 있으면 플러스 1이고 한 개가 없는 거야? 그치? 응. 저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하니까 이 내용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볼게. 자, 아까 처음 말했지만 부정방정식의 해계수 구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잡을 써서 문제를 푸는데 이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 x는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인 게 기본적인 조건이야. 의미하는 정수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부정방정식에서 중복잡을 마음껏 쓰려면 거기 들어있는 미지수들이 어떤 범위를 가질 때야 0 이상이라는 범위를 맞추고 있을 때 중복잡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자연수란 얘기는 x도 어때? 1 이상이고 y도 어때?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이라는 조건이지. 그럼 이 조건에서 중복잡 그대로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떡하냐? 변수를 미지수를 0 이상인 미지수로 바꿔주시자고. 그럼 어떻게 해요? x가 1보다 크다고? 그럼 저 x를 0보다 크거나 같은 0 이상인 미지수 x 다시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지. 얘는 0 이상이야. 0 이상인 놈에다 1 더하면 당연히 x는 1 이상이 되겠지. 그럼 저 x를 0 이상인 x 다시에다 1을 더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y가 2 이상이면 저 y는 0 이상인 y 다시에다가 1을 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 z가 1 이상이면 z는 0 이상인 z 다시에다가 1을 더한 거로 쓸 수 있겠지. 그때 z 다시는 0 이상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주어진 이 부정방정식을 뭘로 바꾸겠다? x 다시 y 다시 z 다시로 한번 바꿔 써볼게. x 대신에 뭘 쓰고요? x 다시 플러스 1, y 대신에 y 다시 플러스 1 집어넣고 z 대신에 늘 집어넣으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이지. 넘어가면 얼마 되니? 빼기 3이니까 7 되겠지. 그럼 자, 너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중복잡 써도 되겠지. 3개 중에서 중복합해서 몇 개? 6개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아까 어때? 미리 하나 집어넣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봐. 어떻게 해요? x가 1 이상이면 x는 0 이상인 x-에다 1을 더한 걸 볼 수 있고 y가 2 이상이면 y는 0 이상인 y-에다가 0 이상이야 더하기 1을 해야지 얘가 2 이상이 되겠지. z는 0 이상인 z-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3 이상을 만들겠지. 그러면 x-도 0 이상이 되고 y-도 0 이상이 되고 z-도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을 x-y-z 바꿀게요.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2, z 대신에 z 플러스 3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플러스 6이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돼? 4가 되겠지? 그럼 너 그대로 중복잡 쓰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x가 1 이상이면 x는 0 이상인 x-에다가 1을 더한 거. y는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 그럼 y는 0 이상인 거에다가 1을 빼야지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바뀌겠지. z는
0 이상인 z-에다가 얼마를 2를 빼야지 니들이 마이너스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x-는 0 이상이 되고 y-도 0 이상이 되고 z-도 0 이상이 되겠지. 그럼 주어진 식을 x 대신에 늘 집어넣고 y 대신에 늘 집어넣고 z 대신에 늘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 빼기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10이 될 거고 넘어가면 여기 되겠지. 그럼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가 중복자 합수가 되겠지. 3H 7 됐어? 자 우리 몇 가지 살펴봤지만 이게 중복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야. 아 물론 많이 들으면 쉽지. 다섯 번째 똑같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x, y, z는 양의 홀수가. 자 이게 뭐야? 여기 홀수는 줄수 있겠다. 그럼 양의 짝수라는 얘기는 우와 네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야 짝수들만 된다는 얘기지. 양의 짝수니까 2, 4, 6 같은 음정을 만족하는 x, y, z는 어떻게 생깁니까? x는 우리가 짝수 보통 어떻게 나타내? 짝수를 문자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 2k 홀수는 2k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그럼 짝수니까 x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니까 2 x 다시 나타냅니다. y도 짝수니까 2y 다시로 z도 2z 다시로 틀으면 무조건 어느 수가 들어가도 너는 짝수가 되겠지. 근데 조심할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왠지 알겠지? 우리 여기 있는 미지수는 무조건 0 이상인 값이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중복적으로 쓸 수 있다고. 0 이상이 되려면 자 0부터 들어가지. 그럼 0 들어가면 얼마야? 이대로 두면 0 되잖아. 양의 짝수라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2부터 나와야 되겠지? x-가 제일 작은 값인 0이 들어가더라도 2라는 양의 짝수 나오려면 더하기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y랑 z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짝수라는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2k라 쓰지만 여기서는 어때? 2k 플러스 2의 형태로 쓰셔야 된다. 그래야지 k가 0이어도 2라는 양의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는 2 x y z-에다가 다 나오면 되지. 2가 몇 개 있으니까 6 하면 10이 되겠지. 대신 집어넣고 집어넣고 정리한 거야. 그러면 10면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x y z-는 2를 만족하겠네. 그럼 얘는 0 이상이니까 그대로 중복잡수 되겠지. 이렇게 써서 x, y는 양의 홀수, z는 양의 짝수. 이렇게 씁니다. x는 양의 홀수라고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일까 플러스 1일까? 생각해. 0 이상인데 양의 홀수는 1부터 나와야 되지. 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려면 더하기 1로 쓰셔야겠지. 그럼 x-는 0, 2부터 하나 합니다. y도 2y-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 거. 자, z는 양의 짝수니까 z는 2z-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대신 또 집어넣으면 2배의 x-, y-, z- 1이니까 더하기 4 넘어가면 빼기 4니까 6 2가 3이다. 다 0 이상이다 만족하니까 3h 3이 만족하는 A 개수가 됩니다. 네? 그럼 또 마지막 홀수 짝수라는 거는 결국 뭐야? 2의 배수다 2로 나눠서 나머지 1의 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 홀수 짝수 안에 뭐 넣을 수 있겠어? 3의 배수로 나올 수 있겠지.
x와 y는 3의 배수고 z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의 수다. x가 3의 배수다. 그럼 x는 이렇게 되면 되지. 3의 배수. y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의 수다. 그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똑같이 해주면 돼. 그 다음 이렇게 나오네. 자,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중복잡을 쓰면 되지만 z 앞에는 개수가 혼자 달라서 중복잡을 쓰려고 하는 그 개수들이 모두 똑같을 때 얘기야. 다를 때는 중복잡을 그냥 쓸 수 없어요. 너는 1인데 너는 3이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요. 너는 한 개만 들어가도 몇 개로 치는 거야? 세 개로 치는 거잖아. 어떻게 되니? 개수가 다르게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 z가 0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12을 찾는 거야. 그지? x가 3이니까 10이니까 2h 11. z가 1이면 x 더하기 y가 7 되는 거지. 2h 7을 이상. z가 2면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표현 개수는 2h 4 되고. z가 3이면 x 더하기 y는 1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풀어주시는 거지. 3z도 괜찮고요. 여기가 뭐 그다음 뭐 z 제곱이 나오고 마찬가지야. 혼자 튀는 게 있으면 개수가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를 하나씩 분류해가면서 대입해가면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돼. 혼자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까지 나와야지 4점짜리 들어갈 수 있겠지. 우리도 지금 4점짜리 아니야? 3점짜리야? 좀 더 책임이 있어. 좀 복잡한 게 나오면 4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 튀는 게 있으면 튀는 거는 하나씩 대입하면서 푼다는 얘기야. 자, 이거 설명하면 여기는 58쪽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다. 다 풀 수 있어요. 밑에 발전 문제조차도 풀 수 있다. 제일 밑에 발전 문제만 봐볼까? 90번에 3번만 하나 보고 조금 쉬었다 마지막 또 이어서 할게요. 자, 90번에 3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잘 봐야지. 의미 아닌 정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중복잡수도 괜찮겠네. 의미 아닌 정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10이야. D만 개수가 다르니까 뭐 해야겠다. D는 하나씩 정해놓고 문제 푸셔야겠다.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하여야 돼. 그럼 여기가 5 이하라는 얘기는 네가 어때야 돼? 합쳐서 10 되려면 너는 5 이상이 돼줘야겠네. 3D는 요놈이 5 이하가 되는데 합쳐서 10 되려면 니는 반대로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D는 뭐 이상이어야 돼? 3분의 5 이상이어야 돼. 그럼 D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D는 뭐부터 돼? 3분의 5 이상이면 2분 되는 거지. 그지? 2 3도 되겠지. 근데 D가 4가 되면 어때요? 이미 늘어서 10을 넘어가니까 ABC가 나올 수가 없지. 따라서 D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나 조건은 D의 범위를 정해준 거야. 그럼 첫 번째 D가 2라면 자 D에 2 집어넣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집어넣었으니까 6 빼기 6 하면 4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 4 더해서 나누기 빼기 1 6C 4 6C 2 두 번째 D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3 들어가면 9 빼면 1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3H 1 3H는 3C니까 얼마? 3 모든 교수는 18 그치?
복잡해도 기본형이 속에 숨어 있고요. 우리가 상황만 딱 적당히 분류하면 기본적인 유형들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기본기를 닦아두시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먼저 정리하도록 할게요.